next 11-8번 실수 xy 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시킬 때 EX 더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그야말로 다양한 풀이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풀이는 미적분 2의 풀이입니다. 요거는요 원이거든요. 원 알랑강 모르겠지만 원의 방정식이에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 단위원이라고도 하죠. 단위원의 방정식인데 말로 단위원의 방정식인데 미적분 대수에서 일단 이 동경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동경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하면은 이 동경과 이 원과의 교점 여기는 언제나 코사인 세타와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x는 코사인 세타인 거고요. 이 y는 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래서 2x 더하기 y라 하면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랑 같은 건데요. 근데 미적분 2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및 합성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합성을 때리면은 루트 5에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로 정리가 되고요. 대수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든요. 그거의 루트 5배라서 최대값은 루트 5,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적투를 아는 사람은 이 과정이 다 암산이거든.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답이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예요. 왜 루트 5냐면 2대 1대 루트 5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푸는 풀이고요. 가장 빨리 푸는 풀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전혀 모르죠? 대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사인, 코사인이 뭔지는 알지? 얘는 중3 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공수 2. 공수 2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 공수 2도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는 곳이라서 이 새끼를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시고요. 저거 구하라고 하는 xy에 관한 1차식을 k로 잡아야 돼요. 2x 플러스 y를 k라고 놓고 이놈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는 말은 이놈이 k로 세팅이 돼버렸으니까 k의 범위를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요 xy 요 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한 이 식을 찾는 거라서 이걸 도형의 그림으로 그래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두 그래프가 교점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교점을 가지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얘는 저 그림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 절편을 모르는 직선인데 교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여기서 접할 때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요 사이를 이런 식으로 직선이 세팅이 돼야 보시는 것처럼 미리 그려놓은 원과 교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K는 Y 절편 역할을 하니까요. K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여기고요. 여기 이 접선의 Y 절편이 되고요. K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접선의 이 접선의 Y 절편이겠죠. 다시 말해서 K의 최대값 최소값은 이 직선과 이 원이 접할 때 등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과 직선 접할 조건은 D는 R이라는 게 있거든. D는 R을 쓰면 돼요. D라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입니다. 공식이 있어요. 이거하고 R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거든요. 이겁니다. 얘를 푸시면 얼마 루트가 나오잖아요. 양의 값이 최대값인 거고 음의 값이 최소값인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다. 근데 지금 공수원 초견인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수원으로도 풀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그 고등수학을 다 배운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데 이 공수원 풀이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대부분 이걸로 풀어요. 이걸로 두 번째 풀이로 미적 2까지 대부분 안 갔으니까 미적 2까지 간 극소수의 학생들은 그냥 암산 때리는 거야. 3초 컷이야. 요거는 3초 컷. 요거는 1분은 걸리고 요거는 한 3분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많이 할수록 좋다. 물론 진도만 나가는 게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알면서 나가는 게 선행하는 거예요. 지금 11단원 하고 있는데 뭐 앞에 거 다 까먹었다? 그럼 선행한 거 아니에요.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적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치동에 누적 테스트 학원이 때로는 보는 거고. 공수원적인 풀이는 무엇인가? 일단 이렇게 2x 플러스 y를 k로 둘 수밖에 없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요게 조건이고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대상인데요. 보통 조건을 대상에다가 넣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차하고 여기 1차라서 2차를 1차로 바꾼 다음에 여기 넣기가 어려워. 물론 넣을 수 있는데 넣었다 치면 너무 복잡한 식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대상에 적용시켜서 한 문자로 바꾸는 게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구하라고 하는 값을 k라고 놓고 이놈이 조건이었으면 좋았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건식에 넣는 거예요.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1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주객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를 k 빼기 2x로 바꿔서 넣을게요. 빼기 2x 더하기 k로 넣을게요.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보다시피 이 조건이 x밖에 안 남잖아요. 이 x에 관한 등식을 x에 관한 방정식으로 취급을 하시고 여기다가 맨 앞에 있던 실수 x란 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실근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판별식은 0 이상이다를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k에 대한 범위가 나오거든. 그걸로 다 붙여는 거예요. 얘를 전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얘 판별식 바로 들어갈게요. 4k 제곱에
5k 제곱 빼기 5를 빼는 거잖아요. 이래 되죠? 그러면 빼기 k 제곱 더하기 5가 되죠. 이놈이 여기를 풀어주시면은 k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5에서 5 사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5,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고1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온다면 이 동네의 모든 학생들은 이걸로 풀어요. 모든 학생이 아니라 이 동네의 한 80%, 이 동네 80%는 이걸로 풀고요. 이 동네 28%는 이걸로 풀어요. 나머지 2%는 이것조차 몰라요. 이 동네 산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2%는 그냥 틀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한 명도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고1 1학기 중간고사에 이 문제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유제 11-10번은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11-11번은 그 도형을 모르거든요. 어린이들은. 나도 물론 몰라요. 화학에서나 나오는 도형이에요. 오비탈 이런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11-11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요 풀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알긴 해야 되는 거죠. 11-11번처럼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11번을 풀어보세요. 어차피 여기 대부분 다 이거 모르는 것 같으니까 눈치가 요거를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해 보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얘네들은 그때 가서 배우시고요. 유제 11-11번은 지금 해보세요. 이 풀이밖에 안 돼요. 주어진 조건을 나타내는 도형이 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만 자. 몇 시간 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1시 이후에는 공간 공사 때문에 그 내신 특강은 신관에서 하거든. 이준아? 신관으로 오렴.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 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 그냥 오늘 하고 오늘 마무리 될 걸요. 무슨 문제예요? 여기 이제 학원 내부 공사, 강의실 확장 및 화장실 하나 만드는 거.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건지 화장실을 좋게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전적인 방향의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클리닉은 없어요. 클리닉 못해요. 오늘 클리닉은 개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면 그렇죠. 필요한 사람. 뭐 클리닉 한 번도 안 나와본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그래요. 잘하는 친구들이. 하필 반대부 중 2명이 발언을 했네. 내신도 없고. 편하죠 요새. 반대부 중 친구들. 좋겠다.
이럴 때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공수원 복습을. 근데 둘은 복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테스트 결과 보면. 아무튼 유제 11-10을 이렇게 푸셔야 돼요.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2y 제곱은 2다. 무슨 도형인지 알 필요 없다고요. 대학 수학을 배워야 알 수 있다고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실수. 여기 두 개 다 조건입니다.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얘에서 이걸 이제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긴 해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갖다 붙여. 오케이? 그래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구했다고 쳐요. y가 뭐 x에 대한 복잡한 식으로 나타나긴 하거든.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 식을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누구도 고딩은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대상에다가 적용시킬 수 없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식을 k라고 놓고 얘를 여기다가 넣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런 판단하셔야 한다고. 일단 키포인트 첫 번째는 k라고 놓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x 플러스 y를 k라고 놨기 때문에 k의 범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실수 x라는 말을 실분으로 바꾸는 게 세 번째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못 풀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x제곱 빼기 2x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쓸게요. 전개 정리할 거예요. x제곱 2x제곱 2x제곱 5x제곱이고 x항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k 나오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k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6k고요. 상수항은 여기에서 2k 제곱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가 실수 x라는 말을 이렇게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6이 보이니까 4분의 1을 쓰고요. 9k 제곱에서 이거 두 개 곱한 걸 빼는 겁니다. 이렇게죠? 요놈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0으로까지 정리가 되는 요놈이 0 이상이다 라는 소리니까 암산을 때리면은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루트 14이다 인 거니까. 근데 지금 범위 찾는 거지? 아니구나. 최대값은 루트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1-9번. x가 실수일 때 다음 이걸 이제 컨셉이 분수 함수인 거야. 분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도 공수 1로 풀 수 있다. 분수 함수는 분수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도 어디서 나오냐면 미적분 2에서 나오거든요. 미적분 2를 다 배우고 나면은 얘네들 다 그릴 수 있긴 해요. 1번 x제곱 플러스 1분의 6x. 얘는 미적분 2에서 정말 유명한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 암기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라서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3.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미적도 할 줄 아는 애 한 명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게 생긴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K 아니면 이제 얘를 Y라고 두기가 좋잖아. Y라고 둔 다음에 비놈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는 말은 Y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수인 게 거슬리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면은 yx 제곱 빼기 6x 더하기 y는 0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실수 x라는 말을 적용시키는 건데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렸으니까 얘가 실근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판별식은 0 이상이다로 마무리를 하는 거야. 얘의 판별식은 4분의 D를 쓸 수가 있지요. 9-y 이거요. 요 놈이 0 이상이다. 암산을 때리면 y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달릴 필요 없고 그냥 는 구하라고 하는 식을 y로 바꾼 다음에 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언제나 도출이 되거든. 근데 그게 실수 x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2차 방정식에다가 실수 x라는 말을 실근을 가진다로 적용을 시켜주면은 판별식은 0 이상이다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수 1 가지고도 풀 수가 있다. 미적 2까지 몰라도 된다. 2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번은 미적 2를 제대로 배웠어도 미정계수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요것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요 얘기는 어떤 뜻이냐. 얘를 y라고 잡았을 때 이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 그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풀듯이 그냥 풀면 돼. 그냥 풀다 보면은 y의 범위가 a, b를 포함한 형태로 나올 건데 a, b를 포함한 형태의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건데 그거를 주어져 있는 3과 마이너스 1에 대응시키게 되면은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작성되고 걔를 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흐름으로 가시면 돼요. 얘를 넘긴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치고 정리를 하면요. y 빼기 1x 제곱에 이게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ax에 상수항은 이렇게 해서 y하고 b 넘어온 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놈이 실근을 가진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얘 판별식을 적으면은 a제곱 빼기 4 y 빼기 1 y 빼기 b 요놈이 0 이상이다 를 풀었더니 y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갑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a, b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을 전개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1도 곱하고요. 그러면은 4y 제곱에 4를 나눌까 그냥? 마이너스 4를 나눌게. 그럼 요 부분만 전개할게요. y 제곱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 y에 플러스 b에다가 요거를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라 쓰면 되겠죠. 이놈이 0 이하가 바뀌겠죠. 이 2차 분식의 결과가 이렇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처리해야 돼요.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니까요. 그래서 요 두 개 합한 2가 b 플러스 1이다로 b를 찾는 겁니다. b는 1이고요. 이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3이 얘랑 같다로 a를 찾는 거예요. 근데 b가 1이라는 걸 아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4란 소리고 얘가 4란 소리고 얘가 16이란 소리죠. a 제곱이 16이니까 a는 얼마 4 이렇게 보면
유제 똑같이 푸는 거거든. 2번 해봐. 11-12번에 2번만 지금 해봐. 1번은 숙제로 하시고. 야, 눈을 내릴까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네 학원 다니면서 학원비 안 아깝게 뽕을 뽑는 방법 몰라? 다들 모르는 것 같아. 어? 몰라? 몰라? 학원비 최고 효율 내는 법 몰라? 아, 어려가지고 시기래. 강사랑 친하게 지내면 뽕 뽑을 수 있어. 뭐 다 철벽 치고 있어. 지한테 좋을 게 뭐 있다고. 강사랑 친하게 지내야 질문하기 편하고. 어?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성격이 아이라서요. 뭐 상관이 있네. 전교 1등이랑 친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반대로 공 못한 애들이랑은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인생에. 얘를 y라고 두고 y의 범위를 찾는 것이 미션이라고. 얘를 넘긴다.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2창 요래 되겠죠. 1창은 이론 묶는 게 좋겠는데 요래 되겠죠. 상수항은 이것도 이런 거고. 그래야 되겠죠? 이게 실근을 잡는 거야. 4분의 D.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서 풀 거야. 얘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해요. y 플러스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y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2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네. 얘를 풀어주시면 y는 마이너스 3, 4.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끝났고요. 연습 문제로 들어가서 1번은 픽은 아닌데 참고하라는 한마디 던지자면 얘는 방금 전에 저것과 같은 분수함수가 아니고요. 분자가 상수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돼요. 분모만 변한다고요. 분모만 변하고 분자가 상수니까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어때야 되는 거야? 당연히 최소가 되는 거지. 근데 뭐 분의 1 b야? 그렇죠. 분모에 있는 2차식의 최소값이 3이다로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2번도 코멘트만 드릴게요. 그 주어진 조건의 이름이 뭐예요? x 빼기 1은 3분의 y 빼기 5는 2분의 z 플러스 1이다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름이 뭐예요?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 아닌데? 방정식 아닌데? 요거 이름이 뭐예요?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비례식을 만났을 때는 항상 뭘 해야 돼요? 그게 얼마로 같은지 모르니까 두 개씩 엮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두 개씩 엮어가지고 정리하는 이유는 문자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는 k라고 두시면 돼요. 는 k. 비례식을 만났을 때는 항상 는 k. 는 k를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x건 y건 z건 간에 전부 다 k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거기 뒤에 있는 x, y, z에 관한 2차식이 k에 관한 2차 함수로 변할 거 아니야. 그것의 최소값을 구한다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코멘트 드렸고요. 1, 2번은 방금 드린 코멘트를 바탕으로 푸시면 되고요. 티처스 픽은 3번. 이거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종자가 있을 것 같아서 픽해 보았습니다. 실수 m에 대하여 함수 fx니까 x만 변수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2x 제곱 마이너스 4mx. 일단 m은 변수가 아니에요. 더하기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x 말고 m이라는 미정계수가 fx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식이 m에 관한 식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gm인 거죠. 당연히 최소값식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함수값을 구하더라도 m이 완벽하게 제거될 일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함수의 미정계수 m을 이 함수가 미정계수 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물어보더라도 m에 관한 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gm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gm도 2차 함수로 만들어지거든. 그 2차 함수 gm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을 뭐라 해놓고 그거에 최대값을 구하니까 최소값 최대값 뭐 개소리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개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례차례 구하시면 돼요. 얘의 최소값을 일단 구해서 gm을 찾으면 돼요. 그럼 공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에 따르면 x가 m일 때다. 그런 소리고 다시 말해서 gm은 fm이라고요. x에다가 m을 대입하면은 2m 제곱 마이너스 4m 제곱 플러스 m 제곱까지 다 동요항이니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m 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앞에 일은 다 잊으시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GM은 이런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 문제를 풀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공식에 따라서 m이 3일 때라는 소리잖아요. 3 넣어서 값 쓰면 돼요. 최대값은 m에다가 3을 집어넣은 결과로서 14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 이유가 없다. 그 다음 픽할 문제는 6번. 요거는 오늘 워크북 숙제에 도움이 되라는 의도로 픽해 본 거고요.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요 문제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x가 0에서 3 사이일 때 y는 2x 빼기 3의 제곱 빼기 2의 2x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그럼 뭐 이거 2x 빼기 3을 제곱 전개하고 2배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냥 멀쩡한 2차 함수 만들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2x 빼기 3이 아니라 이게 뭐 2x 제곱 빼기 3이다. 그렇게 되면은 4차식이 되거든요. 전개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들어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문제에서 준 의도가 있을 거니까 전개를 하지 말고 얘가 똑같으니까 치환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 최소에서 똑같은 모양이 보이면 무조건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보고 공식을 써주면 t는 1일 되겠죠? 그러면은 최소값밖에 없으니까 최대값까지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놓친 게 있고 당연히 범위를 고려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이게 치환된 대상이 1차식이라서 얘를 바탕으로 t의 범위를 찾는 것은 초딩도 할 수 있는 거죠. 2배를 한 다음에 3을 빼면 되거든요. 2배를 한 다음에 3을 빼세요. 마3이겠죠? 2배를 한 다음에 3을 빼세요. 3이겠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요 구간에서만 보겠다. 그런 뜻이니까 최대값도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을 쓰시면은 최소값은 t에다가 1을 집어넣은 1이고 최대값은 t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9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17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치환의 대상이 1차 함수라서 요거 알려줘도 워크북 문제 뭐 풀 수가 있거든. 워크북에 한 문제 풀어드릴게요. 11단원 워크북 11단원 16번 가보세요. 다섯 문제 중에 첫 번째 거를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치환이 불가피한 2차 함수의 전체소가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라고 했고
y는 x에 관한 2차식에 관한 2차 함수인 거예요. 4차 함수가 아니라. 이거의 제곱 빼기 2의 똑같은 식 있잖아요. 빼기 4 이렇게요. 이런 걸 합성함수라 부르는데 합성함수라는 말을 쓰지만 않으면 되는 거라서 합성함수는 공수2에서 나오는 건데 공수1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라는 단어를 몰라도 저 문제를 풀 수 있긴 해야 되거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똑바로 올바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좀 더 어려우려면은 이게 다 풀어져져 있어야 돼. 전개가 돼 있어야 돼. 전개가 돼 있는 거를 저 모양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요구한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똑같은 모양이 뻔히 보이잖아. 이걸 전개하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4차 함수를 만들어서 어쩔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얘를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보자마자 해야 돼요.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시고 매칭축은 t는 1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은 저 범위를 그대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에서 2 사이 잡는다? 미친 짓이고 문자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갖고 생각을 하지? 안 그래? 그렇지 않아? 응? 뭐 옛날 운동회 같은 데서 뭐 빨간 양말 신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빨간 양말을 신은 여자를 데리고 오라 했는데 노란 양말을 신은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라니까 저거 똑같이 붙이는 거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당연히 t의 범위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t의 범위는 이 관계로 찾는 거예요. t가 x에 대한 2차식이다 라는 걸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그리라는 얘기예요. 얘를 또 그리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도 하필이면 1이긴 해. 이 x의 범위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에다가 이 범위를 적용을 시키셔야 돼. 마이너스 1은 요쯤, 2는 요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기시고요. 내가 궁금한 t의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란 소리입니다. 이 범위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적어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았어요?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2네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3이네요. 이게 t의 범위라고요. 2에서 3 사이라고 써요. 여기까지 t의 범위까지 구했으면은 앞선 사실은 없던 일로 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이 y의 최초 찾는 겁니다. y가 얘인 상태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범위까지 제대로 구했으면. 그럼 이제 여기가 1이고 2에서 3 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증가 구간만 남으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것으로 최소를,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것으로 최대를 찾는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답을 내볼까? 1을 대입하면 마사고요. 3을 대입하면은 마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오. 범위를 잘못 보였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데 1 넣었고 빈신. 여기가 3이 아니라 6이네요. 아무튼 2에서 6 사이에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최대값이 잘못되었습니다. (6을) 넣었어야 돼요. 그러면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20이네. 20과 마이너스 4의 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모양이 보인다. 그거를 전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치환을 하시는 거예요. t로. 그래서 그 복잡한 함수를 t에 대한 2차 함수로 바꾼 다음에 t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예요. 항상 범위가 나올 거니까 범위 조사를 똑바로 하시고. 7번은 됐고요. 8번도 됐고 9번 할게요. 9번. (11-9번)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고른 것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불러 x축 y축 다 잡혀 있고요. 원점도 O라고 돼 있고 대칭축이 점선으로 그어져 있고 여기 1이다라고 돼 있죠. 기억 f-1이 0이면 기억의 한정에서 기억 한정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칭성 때문에 여기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3일 수밖에 없겠다. 근데 2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어. 이유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y의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칭축이 1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이런 형태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를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2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아요. 디귿 때문에 그런 거야. 디귿은 f2x-1의 최대값과 fx의 최대값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f2x-1이라는 식을 요 그래프를 보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얘를 t로 치환을 하셔야 돼요. x의 범위가 언급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은 모든 실수란 뜻이야. 근데 이 새끼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모든 실수에서 직선의 범위도 모든 실수거든. 그러니까 x가 모든 실수면 t도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t라는 말은 이 이차함수 그래프 전체를 다 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x 이 괄호 안에 x라고 돼 있건 t라고 돼 있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고요. 똑같은 범위를 다 따지는 거니까 최대값은 이 꼭지점의 y좌표 여기로서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x로 변하건 여기가 t로 변하건 이 2x 빼기 1이 t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전체를 다 본다고. 그래프 전체를 다 보는 거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최대 최소를 따질 경우 x가 아니라 뭔가 바뀌었다 싶으면은 항상 치환을 하셔야 한다고 잊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이게 2x 빼기 1이 아니라 뭐를 한번 해볼까? 이거 말고 만약에
f 2x 제곱 더하기 3이다 나오겠다고 치자. 이거의 최대값과 fx의 최대값이 같다 라고 했다면 이 말은 거짓이야. 왜 그러냐면 이 새끼가 t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t의 범위를 찾으려면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3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t가 3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x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3 이상의 범위만 보는 거예요. fx가 그려졌잖아요. 근데 여기가 1이니까 3은 얘보다 오른쪽일 수밖에 없거든. 여기가 3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건 기억 간정이야. 그러면 3이 요쯤 있다고 가정을 해봐. 3 이상의 범위를 만족하니까 여기만 나올 거란 말이야. fx의 최대값은 여기인데 이 식의 최대값은 여기니까 두 개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귿에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라고 치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셨나요? x 대신에 들어간 게 1차식이라서 얘를 t로 취하는 것의 범위도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fx로 저 그래프를 바라보건 ft로 저 그래프를 바라보건 간에 전부 다 보는 건 똑같은 거라서 최대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계속 말하는 이유는 계속 말해도 모르니까 어린이들. 넘어갑니다. 11-10번 이차함수 y는 그거의 그래프가 x축과 2점 AB에서 만나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y축과 점 C에서 만난다. 점 P, x, y가 점 A에서 C까지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를 움직일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x 빼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단 점 A의 x좌표가 점 B의 x좌표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5예요. 여기가 a고요. 마이너스 5,0 여기가 b라고 한 거예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0 그리고 y절편도 필요하잖아요. y절편은 x에 0 대입하면 되니까 5란 말이야. 뭐 그럴듯하게 그리고 싶은 사람은 이 정도 y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c 0,5라는 거야. 이 길이랑 같아 보이죠? 잘 그리고 싶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x축 y축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점 P라는 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점 A에서 점 C까지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를 움직인다. A에서 C까지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를 움직인다. 이렇게 왔다리 가다리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뭐 요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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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을 할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굳이 그림에다가 표현하고 싶으면 아무 데나 찍으시면 돼요. 근데 A에서 C 사이에 이차함수 그래프 위를 움직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P를 찍는다거나 여기다가 P를 찍는다거나
여기다가 P를 찍는 미친 짓거리는 해서는 안 되겠죠. 문제 조건에 부합되도록 요런 곳에 P를 집어주고 이게 얼마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문제에서 표현한 것처럼 x, y라고 쓴 겁니다. 이 xy에 대한 식인 거예요. 이 xy에 대한 x 빼기 y의 최대치수 값을 구해라. 그런 뜻인 거거든. 이 xy를 빼라는 소리입니다.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해라. 이 x에서 이 점 p의 x좌표에서 y좌표를 뺀 식의 최대치수를 구해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럼 이게 좌표 평면 위에 아무 점이었으면은 답을 못 쓰는데 아무 점이 아니라 이 부분 위에 있는 점이다 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2차 함수식을 만족하는 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y는 거기에서 주어져 있는 2차 식과 같은 거라고요. y를 2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5로 얘로 바꿀 수 있겠다. 이 관계식을 그린 거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이 y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x도 y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y까지 데리고 왔다고 치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개 복잡한 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굳이 바꿔가지고 이걸 y에 대한 식으로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냥 간단한 y를 x에 관한 2차식으로 바꾸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일단 x-2x 플러스 11x 플러스 5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최대값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범위를 놓쳐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점이 이 2차 함수 그래프 아무데나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히 A에서 C 사이만 여기만 돌아다닌다고 했으니까 결국 X범위가 난 궁금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의 X에서 끝나는 점의 X 사이다라는 범위가 당연히 있다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빼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다 끝났어요. 전 상황들 다 잊으시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2차 함수의 이 범위에서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공식을 쓰시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가 대칭축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는 하필 이 두세 개의 평균이라서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는 이런 식으로 세팅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값은 0을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5.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은 거. 그럼 제곱하면은 4분의 25. 4분의 25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25에다가 여기다가 넣으면은 25죠.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면은 2분의 25. 2분의 25에서 5를 빼는 거니까 2분의 15. 최대값은 2분의 15.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내가 P를 안 했으면 손도 못 댔겠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왜냐면 Y를 X에 관한 2차식으로 바꿀 생각 대부분 못 하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다라는 생각 도저히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요. 5번 풀어도 모자라요. 다음 11번 fx는
그 제시된 두 식값 중 크지 않은 것, 다르게 말하면 작거나 같은 것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1에서 5 사이일 때 fx의 최대값 값을 구해라. 요거는 또 난생 처음 듣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셔야 하는 거라서 필요한 거고요. 주어진 x 빼기 1이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나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두 개의 크기 비교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 관계를 통해서 fx를 결정하는 게 맞아요.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x 빼기 1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값 중 작거나 같은 것은 크지 않은 것은 같은 말이 작거나 같은 것입니다. 작거나 같은 것의 의미는 뭐냐면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그래프 중에 아래에 있는 것. 두 그래프 중에 아래에 있는 것이 fx다라는 뜻입니다. fx를 찾은 다음에 주어진 범위만큼 적용시킨 다음에 푸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거라고요. fx가 gx, hx 중 크지 않은 것 이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fx는 gx 아니면 hx란 뜻이에요. gx가 되려면 gx가 hx보다 더 작아야 되고요. hx가 되려면 hx가 더 작아야 됩니다. 크지 않은 것은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등호는 어디다가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두 새끼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래프로 따졌을 때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hx의 그래프 중 아래의 것을 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주어져 있는 두 식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x 빼기 1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x절편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x축을 잡을 거예요. 직선은 그냥 이거고 2차 함수의 x절편이 너무 잘 보인단 말이죠. 1과 3이란 말이에요. 이 겹친다는 거죠. 이 두 개 중에 아래의 것이 fx. 아래의 것을 택할게. 아래의 것, 아래의 것, 아래의 것. 이렇게. 이 노랗게 칠한 것이 fx다. 그런 말씀. 이거요. 요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요. 그런 뜻인 거예요. 시작값은 1이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명백한데요. 끝나는 값이 5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x값이 뭔지를 알아보셔야 하고요. 저기에 x값은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두 개를 연립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여기가 4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오늘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범위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1에서 5 사이의 의미는 이 부분.
보이는 대로 답을 쓰면 되는 거지. 직선에 5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고 곡선에 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직선에 5를 집어넣으면 4죠. 최대값은 4고요. 곡선에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아무튼 이런 말 처음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부등식 관계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항상 저런 식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해석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 14번 물리 문제.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공을 던졌다. 연직 상방 운동이야. 연직 상방 운동. 지면이 이렇게 있어. 지면으로부터 2m? 뭐 어떤 건물 옥상에 올라가나 보죠.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은 점으로 취급하도록 합시다.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뭔가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기계, 대포 같은 거, 대포 같은 게 이렇게 점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포에서 총알을 위로 쏘아 올리면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력과 속도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운동을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하고요. 연직 상방 운동은 등가 속도 운동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중력과 속도를 따르는 것의 등가 속도는 당연히 중력과 속도고 중력과 속도는 아래로 작용되는 거라서 위로 쏘게 되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연직 상방 운동의 가속도는요 중력과 속도의 마이너스를 단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가속도의 적분이거든. 속도의 미분이 가속도라서 얘를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c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이 적분 상수는 뭐냐면 던지는 순간의 속도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던지는 순간의 속도가 안 나와 있어요. 던지는 순간의 속도를 a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대포에서 발사한 총알의 위치는 속도를 적분한 거예요. 얘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c가 되는데 여기서 c는 최초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지면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가 있었으니까 c는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 물리 내용을 알 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이 식을 세팅할 줄 알아야 돼. 물리를 배운 사람은. 역학을 배운 사람은요.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t축 지면의 높이는 당연히 이겁니다. 당연히 이건데 그걸 너네들이 알 리가 없으니까 주어진 거죠. 높이가 그와 같은 2차 함수로 주어졌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쓰고 있구나. 초기 속도는 비밀이구나. A니까. 상수항이 2인 이유는 지면으로부터 2라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공을 던진 지 2초 후 공이 지면에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진 시간이 이 운동을 한 시간이 2초밖에 안 걸렸다. 이런 뜻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이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
요 길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라고. 오케이? 서울대 공대 출신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물리. 그럼 답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면으로부터 지면에 떨어지는데 2초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그냥 요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t축을 잡으면 여기 y절편이 있기 때문에 y축 이렇게 잡자고 이렇게 요 길이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보겠다는 거죠. 시간이 흠수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공의 위치가 이렇게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얘도 물론 의미가 없어요. 지면에 닿는 순간 튀어 오르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요 지점의 시간이 t다, 2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좌표로 표현하면 2,1인 거지. 2,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를 구하면 된다고. 0은 t에다가 1 넣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8에 2a. a는 2가 나왔고요. 그럼 끝난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시면 10분의 9일 때 t가 10분의 9일 때가 꼭지점, 대칭축이다 라는 뜻이고, 이때의 y 좌표가 가장 높은 위치니까 지금 가장 높은 위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t에다가 10분의 9를 집어넣은 걸 계산하셔야 돼. 그게 답이에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은 100분의 81에 마이너스 5배니까 마이너스 20분의 81이고요. a에다가는 9를 넣으시고 t에다가는 10분의 9를 넣으면 10분의 81이고요. 이 두 개를 미리 계산하면 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1을 더해라. 그러니까 답은 20분의 121.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테스트에도 이거 나와요. 물리 문제요. 아니 최대 최소가 나와요. 네. 나옵니다. 숙제는 정석 연습 문제가 11-14번까지 했으니까 11-14번까지 정석 노트는 워크북은 최대 최소 남은 게 몇 문제 없네요. 내신 주간이니까 숙제를 조금 내드리는 차원에서 최대 최소 남은 것만 해오면 되겠습니다. 16번부터 40번까지